1년 가까이 된 막내 직원이 있는데 똑같은 실수를 매달마다 반복합니다. 과장과 대리는 좋게 또는 강하게 말을 해도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똑같습니다. 가끔 다 같이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하게 될 때 표정 관리가 전혀 안 되며 갑자기 아프다고 하고 집에 갑니다. 솔직하게 어이가 없죠. 수습기간 중 과장이 공고사직을 하려고 해서 저한테 물어왔는데 그 친구를 끌고 가겠다고 한 게 실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쌍도 하고 자신도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단순한 실수가 자주 반복되는 걸 보면 얜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지만 남 얘기 같지 않죠. 고민하게 만드는 직원은 정리해야 한다는 말에 많이들 공감합니다. 일을 못하면 성실하게라도 하던가 똑똑하면서 뒤통수 치는 애들보다 좀 모자라도 성실한 직원이 더 낫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실수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그렇다고 능력 좋고 마음에 드는 직원들하고만 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십으로 직원을 이끌어야 할까요? 요즘 MZ세대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은 유형의 리더십을 설명하고 요즘 세대에 맞는 리더십은 상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타논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접하게 되는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관계 중심의 리더와 성과 중심의 리더입니다. 이 두 가지 리더십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혁신적인 기술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는 3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바로 김 팀장과 박 팀장 그리고 이 팀장입니다. 김 팀장은 관계 중심의 리더이고 박 팀장은 성과 중심의 리더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팀장은 팀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입니다. 그는 팀원 개개인의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강점과 관심사를 파악합니다. 정기적인 1대1 미팅을 통해 팀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김 팀장은 자유로운 분위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팀원들은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김 팀장 같은 관계 중심의 리더의 장점은 높은 직원 만족도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완벽할 수는 없죠. 김 팀장에도 몇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의사결정 지연과 성과 관리의 어려움입니다. 모든 의견을 반영하려다 보니 의사결정이 자연스럽게 지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연된 의사결정은 다시 저성과로 이어지고 성과평가와 관리가 어려울 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박 팀장 팀을 살펴볼까요? 박 팀장은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리더입니다. 그는 명확한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박 팀장은 월마다 모든 성과를 분석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보상자와 만족을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독려합니다. 박 팀장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프로젝트 기한을 엄수하고 높은 성과를 달성합니다. 이런 박 팀장 같은 성과 중심의 리더의 장점은 높은 효용성과 성과 지향입니다. 하지만 박 팀장에도 몇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팀원의 스트레스 증가와 낮은 팀 결속력입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팀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일부는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팀원들 간의 유대감이 약해지고 팀워크가 저하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두 팀이 프로젝트를 완료된 후 회사는 두 팀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김 팀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았지만 일정 준수와 명확한 성과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 박 팀장은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했지만 팀원들의 만족도와 창의성 면에서는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더 좋을까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은 두 가지 접근법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의 리더십과 성과 중심의 리더십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팀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명확한 목표와 성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의 스타일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스타일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상황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이끄는 이 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 팀장은 상황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팀의 특성과 프로젝트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활용할 줄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로 나누며 각 단계마다 다른 도전과 요구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브레인스토밍이 중요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 팀장은 팀원들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팀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때 이 팀장은 관계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장점은 높은 창의력과 혁신입니다. 팀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팀원들의 만족도 증가로 각자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면서 팀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 부분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의사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일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정 관리가 다소 늦어지면서 어려워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중간 단계에 들어오면서 개발 및 실행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면서 개발과 실행 단계에 들어갔고 이 단계에서는 명확한 지시와 역할 분담이 필요했습니다. 이 팀장은 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명확한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팀원들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성과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장점은 높은 효율성입니다. 명확한 목표와 계획 덕분에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성과 지향입니다. 목표 달성을 중시하며 프로젝트의 기한을 엄수하고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단점은 팀원의 스트레스 증가와 낮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팀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명확한 지시와 역할 분담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단계에 들어오면서 테스트 및 출시에 집중했습니다.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서는 세밀한 테스트와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팀장은 코칭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팀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자원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문제의 해결을 도왔습니다. 이 팀장은 팀원들의 기술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며 그들의 최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런 코칭 중심의 리더십은 개별 성장 촉진과 높은 완성도를 팀에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고 세밀한 피드백과 지원 덕분에 제품의 완성도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칭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단점도 나왔습니다. 우선 리더의 부담 증가와 일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접근과 지원이 많아지면서 이 팀장 개인적으로 부담이 커졌고 각기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인한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회사는 이 팀장의 상황적 리더십의 힘을 인정했고 이 팀장은 각 팀장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스타일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팀의 성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상황적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상황적 리더십의 이론은 허쉬와 브랜차드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그들은 1969년 처음으로 이 이론을 제시했으며 이는 리더십의 스타일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허쉬와 브랜차드는 리더십의 효과는 리더십의 스타일과 그 스타일에 적용되는 상황의 적합성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적 리더십 모델에서 리더십의 스타일은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지시형입니다. 높은 과업 지향성과 낮은 관계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코치형입니다. 높은 과업 지향성과 높은 관계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지원형입니다. 낮은 과업 지향성과 높은 관계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위임형입니다. 낮은 과업 지향성과 낮은 관계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리더가 팀원의 성숙도, 즉 능력과 의지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시와 브랜차드는 상황적 리더십의 이론은 많은 조직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자주 사용됩니다. 결론입니다. MZ세대가 믿고 따르는 리더는 상황적 리더십으로 직원을 대하는 리더를 말합니다. 또한 상황적 리더십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리더는 팀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활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리더에게 높은 수준의 판단력과 적응력을 요구합니다. 상황적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팀의 필요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상황적 리더십의 힘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활용하여 팀을 성공으로 이끌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